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코멘트 윤수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형 XC90 론칭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주에 또 이렇게 시승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DDP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 뒤에 이렇게 XC90들이 쫙 줄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오늘 신형 XC90 시승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좀 살펴볼 만한 게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이게 상위 트림 T8에서만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신형 B6 울트라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승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신형 XC90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2번째 단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조금 1세대 때의 그 사골 우려먹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에어 서스펜션이 그런 우려들을 조금 지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오늘 한번 제가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번 차량을 배정을 받았어요. 네, 이 차량 압승을. 안녕하세요. 첫 영상 다들 아 진짜요? 감사해요. 다들 조태꿀 누르셨어요? 자, 이제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오늘 시승은 이 XC90 B6 AWD 울트라 한 차량만 시승을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최상위 트림이었던 T8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이 됐다가 B6 울트라 트림부터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줬어요. 볼보에서도 이 차를 주력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오늘 시승 행사장에 이 차들만 이렇게 줄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B6 그 플러스로 가면은 뭐 이런 나파 가죽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 그리고 바우셀 윌킨스 시스템도 좀 만나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선택지에 좀 염두에 두시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일단 오늘 코스는 DDP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인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고요. 2인 1조입니다. 2인 1조. 선배 목소리 출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모터트렌드 전 동료 기자 네, 함께 탑승을 해서 2인 1조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는 길에 먼저 시승을 해서 한 70km 정도 달리고요. 그러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 차를 좀 시승을 하면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출발을 하려면 T맵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리아 영종도 B클래시로 가죠.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B클래시 을왕리점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강변북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고마워. 볼보 카 UX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제 T맵 화면 밑에 이런 식으로 기기 연결 휴대폰, 그리고 웨일도 여기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 모드도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런 스티어링이나 서스펜션 감도도 조금 바꿔보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터치 응답성이 한 2배가 빨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요거를 확인을 해봤었지만 확실히 빠르고 화면도 선명하고 좀 깔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행 중에 뭔가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보 카 UX를 넣어준 건데, 볼보 음성인식 시스템이 아리아랑 볼보 카 UX가 같이 이제 더해지면서 확실히 편리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 선글라스 가져왔는데 이따 껴야지.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설레네요. 아, 그래요? 네. 설레 보여요. 누가 스트레스로 받은 거를 여기다 지금 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내 구간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이 XC90을 처음에 딱 탑승을 하자마자 느껴지는 게 전방 시야가 완전 넓다, 이거였어요. 이 보닛이 원래 살짝 직각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보닛의 기울기가 살짝 아래쪽으로 낮아지면서 이게 위아래 시야가 개방감이 엄청 넓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만약에 좁잖아요. 그러면 앞차와의 간격이 좀 가늠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XC90은 사실 뭐 좌우도 그렇고 이 위아래도 그렇고 엄청나게 개방감이 큰 통창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야 부분에서는 진짜 만족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내외관 디자인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행사장에서 인테리어를 좀 느꼈을 때랑 지금 이렇게 자연광을 받을 때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인테리어 컬러가
이제 엠버에서 카다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밝은 베이지 색깔로 바뀌었는데 볼보의 스웨디시 스타일,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 스타일 자체가 밝은 색의 컬러를 주로 사용해서 자연광을 받았을 때 더 잘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 이 카다멈 컬러가 그거를 굉장히 잘 이어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볼보가 디자인 변화가 맨날 뭐 크지 않다, 사골이다 이러긴 하는데 솔직히 잘 해놓은 디자인 안에서 이게 디테일을 계속 바꾸는 게 진짜 그쵸. 그 볼보만의 그 톤온톤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엄청 잘 드러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된 걸 가지고 바꾸는 것보다 응. 잘 된 거를 좀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맞아, 어려운데 맞아. 볼보는 그걸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새 그리고 인테리어 트렌드랑 좀 맞잖아요. 홈 인테리어도 약간 베이지하게 하고 좀 깔끔하게 해놓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쵸. 우드로 우드 좀. 톤. 예.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게 좀 그런 스타일이죠. 예. 우드 톤의 네네. 화이트 톤. 그래서 뭔가 이 볼보를 탔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서 온 감성이 이 차에서도 느껴져서. 상당히 이거는 집안에서 가정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의 약간 시각이긴 하네요. 맞아. 좋네요 이런 거. 지금 시내 구간은 조금 막혀가지고 제가 이제 시내 구간에서 좀 고속도로로 넘어가는 동안 좀 더 주행을 해볼게요. 하는 동안 좀 음악 좀 들어볼까요? 아리야, 신나는 노래. 에스파 더티워크 틀어줘. 에스파의 더티워크 들려드릴게요. 진짜. 아니 왜냐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아니 이런 노래를 집에서 못 들어 잘. 왈. 어머니들은 이런 걸로 스트레스 푸는구나. 좋다. 바우스밀키스 진짜 사운드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네. 오디오 차에서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막 몰라요. 클래리슨이나 뭐 이런 거 네.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볼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바우스밀키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볼보에 들어간 네. 바우스 위키스. 어... 왜냐면 이게 또 BMW 7 시리즈에도 바우스 위키스가 들어갔는데 네. 오묘하게 달라 튜닝이 다른 이게 더 겁니다. 좋아. 오... 저는 볼보 XC90에 들어가 있는 네. 바우스 위키스가 최고로 생각해요. 그 스피커 중에. 맞아. 이게 근데 기존이랑은 아마 변한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디자인만 달라지고 그 오디오 사운드는 풍부한 게 그대로인데 너무 신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오디오를 이제 리뷰 같은 거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가장 좋은 건 달리면서 듣는 게 좋아요. 맞아. 저는 그냥 달리면서 듣는 게 신나가지고. 근데 이 차가 사실 뭐 엔진은 변한 게 없어요. 엔진은 그냥 2016년부터 쭉 직렬 4기통에 2.0 터보 엔진 달고 있고 뭐 자동 변속기도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 그대로 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잖아요. 그래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뭐 모터가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마력으로 보니까 14kW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모터가 보조를 해주니까 뭐 초반에 이제 달릴 때 가속력은 좀 경쾌한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그 모터가 뭐 얼마만큼의 보조를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들어가서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믿는 거죠. 예, 그렇게 믿고 뭐 해봤는데 가속력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속력보다는 그냥 정지하고 나왔을 때 움직임. 이 XC90 같은 경우는 차 무게 자체도 꽤 나가잖아요. 그쵸. 네. 무게가 2,150kg이에요. 이 전문기자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근데 이런 2톤 넘는 차들이 초반에 무게도 약간 굼뜨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확실히. 맞아. 그리고 스탑앤고가 지금 걸려 있어서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멈춰 있다가 제가 다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나가는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요. 밟으면 바로 이렇게 슉 미끄러지는 느낌. 그럼 모터가 그 앞에 그 엔진이 돌기 전에 그 약간의 미세한 틈새를 모터가 메꿔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0에서 시속 100km까지 네. 6.7초잖아요. 네. 6.7초면은 사실 요 급에 그래도 빠른 편에 속하지 않나요? 요 2,150kg의 덩치가? 만약에 2톤 넘는 차에 만약 4기통 단 차 중에는 나쁘지 그쵸, 않죠. 그쵸. 아니, 나쁘지 동급 대비해서는 않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편에 속한다. 보통 이제 이 급의 뭐 모델들 보면 한 6기통 달고 8기통 달고 하는 차들은 당연히 그쵸, 빨라야죠. 그쵸. 맞아. 당연히 빨라야 돼. 그거를 비교하면 답이 없는 거야. 가지고 있는 심장이 다른데. 네.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 4기통 달고 그 정도의 성적이면 되게 준수하죠. 그쵸. 일단 제가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고속도로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신형 XC90의 지금까지의 승차감은 사실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처럼 좀 부드럽고 편안하고 뭐 물 흐르듯이 쓱 밀려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타기 전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쨌든 볼보의 하체 세팅이 조금 단단한 편이거든요. 볼보가 안전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니까 이 차체 거동성의 안전성을 위해서 약간 서스펜션의 세팅이 단단한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넣으면 그 단단함이 약간 더 부드럽게 중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탑승을 했는데 하체가 노면의 어떤 충격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좀 없는 것 같다. 동승석에서 느껴지는 에어 서스펜션은 좀 어떠세요? 아까 수정 씨가 말한 것 비슷하긴 네. 한데 부드러움 끝에 단단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딱 그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부드럽지도 않고 한없이 딱딱하지도 않고 네. 부드럽지만 마냥 부드럽진 않고 끝에는 딱 잡아주는 느낌. 저게 이제 음. 경계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큰 차들을 타는 여자들한테 에어 서스펜션의 필요 조건은 짐 실을 때나 내가 탈 때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승하차 때. 네. 난 그런 게 더 좋지. 굳이 이거를 운전할 때 그 느낌을 저는 막 에어 서스라면서 넘실거리는 걸 원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를 그 실버 크로스 듄을 쓴단 말이죠. 이거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좀 무거워요. 한 10kg 정도 돼.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혼자 올리려면은 지금도 되게 끙끙대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차고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유모차나 짐을 싣고 내리기가 되게 편하겠죠. 근데 저는 볼보가 워낙에 좀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시트에 앉았을 때도 그 단단하게 느껴져 오는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전부터 했었거든요. 볼보는 어쨌든 패밀리카 중심이고 스포츠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차분하게 그리고 되게 여유 있게 타는 거를 좀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배 말처럼 거동성을 잡아줄 만큼의 그런 부드러움을 제공은 해주고 있다. 우리가 처음 탔을 때 엄청난 인상을 주진 않지만 또 탔을 때 편안함을 계속 느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무난한 게 사실 가장 오래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옷장을 봐도 흰색 티셔츠 많잖아요. 맞아요. 반팔. 맞아, 여기 맞아. 여름인데 무지 무늬가 티셔츠가 제일 많아. 디테일만 달라지지. 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볼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속도 영역이 한 80에서 100km? 요 사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 90km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달릴 때 RPM이 주는 뭔가 진동 같은 거는 잘 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소음도 사실 풍절음이 이 A필러 쪽에서 살짝 들이치기는 하는데 이게 3, 4년 전만 해도 제가 XC90이 되게 소음 이슈랑 그 진동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는 흡음재도 이 A필러 쪽 부분에 많이 보강을 해주고 MVH 측면에서도 좀 개선점을 많이 가져가는 게 있었어가지고 소음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차 제가 지금 거의 이제 한 10분, 15분이면 도착을 하는데 달려본 결과 핸들 자체는 좀 묵직한 편이에요. 요건 뭐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큰 차체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직한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돌리거나 뭐 차선 변경을 하려고 방향을 좀 전환하거나 이럴 때는 기존과 큰 차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반응성이 자연스럽게 좀 따라와 주고 있어요. 뭐 다른 것들 그냥 뭐 브레이크 감각이나 가속 페달 감각이나 너무 전문 기자야. 아니 이런 것들은 기존과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승차감을 봤을 때 차분한 무드는 이어가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조금 더 여유롭고 편리하게 좀 쓸 수 있겠다. 네, 오늘 이렇게 볼보의 신형 XC90 B6AWD 울트라 차량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사실 행사장에서는 이 에어 서스펜션을 넣은 가격이 메리트가 있었어요. 자, 동급 대비해서 1억 미만 가격으로 책정이 됐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국내 가격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이렇게 오늘 인천까지 시승을 해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의 감각이 약간 타사 대비해서는 조금 감질맛이 나야 한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체감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볼보가 이 디테일한 디자인의 변화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에 바뀐 UX, 그리고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도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하위 트림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요게 이제 1억 언더로 가격이 책정됐다는 거. 이 모든 걸 따져보면은 사실 동급 대비해서 상품성은 굉장히 잘 챙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